거지는 나가세요. 제발요. 손녀 생일 선물만 사고 갈게요. 4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할머니, 빨리 나가세요. 매일 새벽 폐지를 줍는 73세 할머니는 이날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경비원에게 끌려나갔고 수십 개의 카메라에 찍혀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냈던 폐지 할머니가 백화점 전체를 뒤집을 거라는 걸. 폐지 할머니가 40년간 간직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영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73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알람보다 정확했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낡은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화면에 뜬 날짜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오늘이네. 작은 방에는 영숙 혼자였습니다. 손녀 지우는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면접 준비 때문에 할머니 집에서 통학하기엔 시간이 아깝다며 나간 지 벌써 반년이 넘었지요. 영숙은 이불을 개며 작은 옷장 맨 윗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낡은 과자 상자 안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40년 넘게 폐지를 주우며 모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지우 생일 선물로 딱이겠어. 밤새 내린 비로 골목이 축축했습니다. 영숙은 묵은 김치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고 집을 나섰어요. 허리가 굽어 앞을 제대로 보려면 고개를 많이 들어야 했지요. 손수레를 끌고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나오셨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알바생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내야 해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 손녀 생일이거든.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도 주름진 손으로 답례를 했지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강남역 주변은 새벽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영숙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거함으로 향했어요. 비가 온 뒤라 박스들이 젖어 있었지요. 무거웠지만 꾹꾹 눌러 수레에 실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해가 떠올랐어요. 예쁘네. 아무도 듣지 않을 혼잣말이었습니다. 6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해 뜨는 걸 볼 때마다 새로웠어요. 남편 박종철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자주 산책을 했었지요. 여보, 우리 지우가 백화점 면접 붙었대요. 하늘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종철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그때 남편이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보, 지우만은 잘 키워줘요. 그 애는 우리 희망이니까. 손녀 지우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부터 영숙이 손녀를 키웠지요. 폐지를 주우면서도 학원 하나는 꼭 보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명성백화점 최종 면접 합격했어요. 사흘 전 지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좋은 소식을 전하던 손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혼자 한참을 울었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폐지 수거소에 도착했어요. 영숙이 오늘 양이 괜찮네. 사장님이 저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80kg. 42,000원이야. 영숙은 돈을 받아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집에 가서 과자 상자 돈과 합치면 34만 2천 원이 되는 거였지요. 사장님, 명성백화점에서 명품 지갑 하나 사려면 얼마나 해요? 글쎄, 30만 원이면 작은 거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명품도 싼 것도 있다던데.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지요. 20년 된 검정 바지와 남색 블라우스였습니다. 구김이 많았지만 정성껏 손으로 펴보았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손녀 선물 사러 가는 날이니까 작은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어요. 20년 전 종철이 사준 립스틱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오후 2시 영숙은 과자 상자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새어 봉투에 담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 넣고 외투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명성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지요. 지우가 여기서 일하게 되는구나. 우리 손녀가 이 멋진 건물에서 출근을 하게 되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백화점 앞에 내렸을 때 건물이 너무 높아서 고개를 한참 들어야 했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지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습니다. 여기 맞겠지. 영숙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영숙을 쳐다보았지요. 어떤 이는 힐끔 보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입구 앞에 서 있던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기. 명품관에 가려고요.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손님, 혹시 폐지 수레를. 그때야 영숙은 깨달았어요. 손에 익숙하게 쥐어진 수레 손잡이가 있었지요. 아침부터 끌고 다닌 낡은 수레였습니다. 집에 두고 오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아, 이거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할머니, 여기는 수레 끌고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자 상자에 넣어두었던 30만 원이 외투 주머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손녀 생일 선물을 사러 온 건데 입구에서부터 막혀버렸습니다. 저 손녀 생일 선물만 사고 갈게요. 금방 갈게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규정? 그 단어가 영숙의 귓가를 울렸어요. 73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유독 무겁게 다가왔지요.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백화점에 폐지 수레 끌고 와?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 완전 웃기는데.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짝이던 백화점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굽은 허리, 낡은 옷, 그리고 녹슨 수레.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영숙은 수레를 끌고 뒤돌아섰어요. 걸음을 옮기는데 눈앞이 흐려졌지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외투 주머니 속 30만 원이 40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백화점에서 100m쯤 떨어진 골목에 수레를 세웠습니다. 허리를 굽혀 낡은 천으로 수레를 덮었어요. 누가 가져갈까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손으로 외투 주머니를 꼭 눌러보았습니다.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보이지 않았지요. 다행이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가 너무 넓고 화려했어요. 천장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지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영숙의 낡은 신발이 그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명품가는 3층이라고 했지. 안내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요. 영숙만 빈손이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조명이 더 은은하고 향기가 좋았습니다. 매장마다 유리장 너머로 가방과 지갑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표가 보이지 않았지요. 영숙은 가장 작은 매장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28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높은 구두를 신었지요. 가슴에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VIP 매니저 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긴장한 채로 대답했어요. 저, 손녀 생일 선물로 지갑 하나 사려고요. 지갑이요? 서연의 입가에 미소 같은 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비웃음에 가까웠지요. 여기 제품들은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작은 거 있을까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 경비원 쪽으로 손짓했지요. 경비 아저씨, 저분 좀 내보내주세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어르신,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서연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숙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남에게 무릎 꿇은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이요. 손녀 생일 선물만 사고 갈게요. 4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외투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보여주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30장이 그대로 들어있었지요. 30만 원 다 있어요. 이걸로 살 수 있는 거 뭐든 좋으니까.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는 나가세요. 여기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요. 거지. 그 단어가 영숙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주변이 웅성거렸지요. 핸드폰 카메라가 여러 개 영숙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어머, 저거 봐. 폐지 할머니가 명품관에 왔대. 진짜? SNS에 올려야겠다. 완전 웃기는데. 30만 원 들고 명품관이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나가셔야 해요. 영숙의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제 돈이에요. 빨리 주워서 나가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멀리 날아가 다른 손님 발밑에 떨어졌어요. 그 손님은 구두로 돈을 밟고 지나갔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사과하며 돈을 주었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어요. 누군가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날 때였어요. 대형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요. 명성백화점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발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멈췄어요. 화면에 손녀 지우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지우 영업팀 배치 예정.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손녀가 저기 이름이 올라갔구나. 아무리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도 지우는 당당하게 이곳에서 일하게 되는구나. 그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골목으로 가서 수레를 확인했지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레 손잡이를 잡으니 손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지요. 하지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생일인데 늦게까지 일하게 됐어요. 내일 뵐게요. 사랑해요. 영숙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어요. 미안해, 지우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선물도 사지 못했고 할머니는 백화점에서 쫓겨났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곳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걸로 됐어. 그걸로 충분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레를 끌었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집으로 가는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졌어요. 외투 주머니 속 30만 원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일을 떠올렸어요. 무릎 꿇었던 순간 사람들의 비웃음, 카메라 플래시,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폐지를 주운 게 잘못인가요? 가난한 게 죄인가요? 손녀에게 선물 사주려 한 게 잘못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화려한 빛 아래 누군가는 영숙을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을지도 몰랐지요. 영숙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계는 멈추지 않고 째깍거렸지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30만 원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40년의 무게가, 손녀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침대 옆 시계를 보니 9시였지요.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쉬어야겠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누웠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응, 괜찮아. 일 많았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밝게 말하려 애썼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지우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뵐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보았습니다. 선물도 못 사줬는데 손녀가 밥을 해준다고 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지요. 핸드폰에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왔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지요. 영숙은 이상해서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할망구가 명품관에 왔대 키읔키읔키읔 30만 원 들고 명품 사겠다는 거짓 키읔 완전 민폐네.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인터넷을 켜봤습니다. 검색창에 명성백화점 할머니라고 쳐봤어요. 수많은 게시글이 떴지요.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영숙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 바닥에 흩어진 돈을 줍는 모습,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손이 더 떨렸지요. 키읔키읔키읔 거지가 명품관에 왔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백화점 이미지 떨어짐. 근데 저 할머니 손녀가 명성백화점 신입이래요. 진짜? 어떻게 알았어? 같은 대학 동기임. 박지우 맞음. 면접 붙었다고 자랑하던데 키읔키읔. 할머니가 저 모양인데 손녀를 뽑다니 백화점도 수준 낮네. 영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영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지우야.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녀 이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10시쯤 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지요. 여보세요? 박지우 씨 보호자 되시나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할머니인데요. 명성백화점 인사팀입니다. 박지우 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요. 지우가 무슨 일이라도. 죄송하지만 박지우 씨의 채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SNS에 올라온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명품관에서 할머니께서 소동을 일으키셨더라고요.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지요. 댓글을 통해 박지우 씨가 할머니의 손녀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백화점은 품격과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용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발이요. 지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지요. 내가 뭘 한 거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무릎 꿇었던 순간 사람들이 찍던 사진, 플래시. 그게 SNS에 올라갔고 댓글에 지우의 이름이 올라갔고 백화점이 그걸 보고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모든 게 영숙 때문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우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영숙은 손녀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지우도 전화를 받았구나. 할머니. 지우가 영숙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지우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패지나 줍는 할망구라서 내 인생을 망쳤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 얼마나 준비했는데. 면접 보러 몇 번이나 갔는데. 다 붙었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지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영숙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지요. 할머니, 다른 데 지원하면 돼요. 괜찮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우는 할머니를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김치찌개, 계란말이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지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드세요. 응, 미안해.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지우는 밤늦게까지 곁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숙은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숙은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물만 조금 마셨지요. 지우가 매일 찾아와 밥을 차려놨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무게가 빠지고 기력이 떨어졌지요.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영숙은 화장실에 가려다 쓰러졌습니다. 현기증이 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이 흐릿해졌지요. 할머니,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영숙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지요. 119 연결해 주세요. 빨리요.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어렴풋이 생각했어요.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또 걱정 끼치네. 할머니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영숙을 들것에 옮겼어요.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지요. 흰색 천장, 형광등, 복도. 할머니, 정신 차려요. 제발. 지우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지만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주사를 놓고 링거를 꽂고 혈압을 재고 영숙은 그저 누워있을 뿐이었지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일주일 넘게 식사를 거의 안 하셨나 봐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할머니가 요즘 힘든 일이 있으셔서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리적 충격도 크신 것 같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천장이 점점 흐려졌어요. 손녀에게 선물 하나 사주려다 이렇게 됐구나. 폐지 줍는 할머니가 백화점에 가려 했던 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가난한 게, 늙은 게, 보잘것없는 게 잘못이었구나. 눈물이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지우가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손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너는 착하구나. 그 말을 끝으로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모든 게 힘들었지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명성백화점이 있겠지요. 반짝이는 유리창, 화려한 조명, 명품 가방들. 영숙에게는 너무 먼 세상이었습니다. 지우는 밤새 병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영숙은 잠결에도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걸. 폐지 할머니의 작은 꿈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요.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되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더 작아 보였지요.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영숙은 깨지 않았어요.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손이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병실 구석에 할머니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구급차를 탈 때 급하게 챙겨온 거였지요. 지우는 가방을 가져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벌 옷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낡은 가방 안에는 별게 없었습니다. 오래된 지갑, 손수건, 안경집, 그리고 밑바닥에 무언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어요. 봉투가 너무 낡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찢어질 것 같았지요. 지우는 천천히 테이프를 벗겼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펼쳤지요. 첫 장에 큰 글씨로 토지 임대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토지 임대 계약서? 작게 중얼거리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날짜는 1985년 1월 15일이었어요. 40년 전이었지요. 계약 당사자는 토지 소유주 박종철과 임차인 명성개발.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명성개발. 명성백화점을 지은 회사였지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계속 읽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45-3번지 일대 2,500평을 40년간 임대한다. 연 임대료는 6억 원으로 한다. 지우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40년이면 240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지요. 임대료는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올해였습니다. 2달 후면 계약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24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이게 진짜야? 지우는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도장과 명성개발 대표 도장. 병상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지우를 보고 있었지요. 할머니, 깨셨어요? 지우야, 미안해.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우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영숙의 눈에 놀람이 스쳤어요. 그걸 어떻게 가방에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이 계약서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지우 미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걸 지금까지 안 쓰셨어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계약서에 만료일에 일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40년 동안 폐지를 주우셨잖아요. 이 돈이 있었으면. 영숙이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지요. 난 그냥 폐지 줍는 게 익숙했어.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우리 거였는지도 확신이 없었고. 무슨 말씀이세요? 40년이 지났잖니. 명성백화점은 이제 엄청 큰 회사고 그 사람들이 순순히 돈을 줄까? 영숙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큰 회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변호사 비용도 엄청날 거고 재판도 몇 년씩 걸릴 거야. 지우는 할머니의 말이 이해됐어요. 4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산 할머니가 거대 기업과 맞선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할머니, 이건 할머니 권리예요. 권리라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영숙의 눈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40년 전 할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지요. 할머니를 위해, 손녀를 위해 남긴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 법률사무소 찾아가 볼게요. 지우야.
할머니 혼자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된 대접 받으셔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영숙은 한참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지요. 명성백화점은 무서운 곳이야. 알아요. 제 채용도 취소했잖아요. 지우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싸워야 해요. 할머니가 당한 모욕, 제가 당한 불이익. 그게 다 부당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이런 짐까지. 짐이 아니에요. 할머니 권리를 찾는 거예요.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지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명성백화점은 거대한 조직이었어요. 돈도 많고 변호사도 많을 거였지요. 할머니와 지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부동산 계약 분쟁.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일단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응. 고마워, 지우야. 영숙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비밀이 드러났지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명성백화점 건물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에 석양이 비치고 있었지요. 할머니의 땅 위에 서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푼도 임대료를 내지 않은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에서 할머니를 쫓아냈고 손녀의 채용을 취소했지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싸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지우는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할머니를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지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지우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곳이었지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효력이 있나요? 네. 계약서 형식도 완벽하고 도장도 제대로 찍혀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에요. 지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240억 원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말을 흐렸어요. 명성백화점이 순순히 줄 것 같진 않아요. 소송을 걸어야 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빨라도 1년. 항소까지 가면 2,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죠. 할머니 권리니까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우는 전화를 받았지요. 여보세요? 지우야, 나야. 이미란 이모. 순간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이미란 이모라니. 1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이모. 어머, 목소리 많이 컸네. 지금 어디야? 이모가 좀 보자.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일 때문에. 소문 들었어. 이모가 도와줄게. 지우는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미란 이모는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다가 이럴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친척인데. 할머니 혼자 어떻게 해?
이모가 도와줘야지.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오세요. 1시간 후 이미란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화장이 짙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지요. 이모 왔어요. 영숙은 침대에 누워 이미란을 보았습니다. 반갑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미란아, 왜 왔니? 이모 아프시다면서요. 걱정돼서 왔죠. 이미란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우 옆에 앉았어요. 지우야, 그 계약서 봤어? 지우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동네에 소문 다 났어. 할머니가 240억 받는다고. 이미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큰일인데. 이모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소개해줄 수 있어.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야, 너희가 뭘 알아? 이런 건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해. 이미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약서 원본 어디 있어? 이모가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 필요 없어요. 지우가 손을 뿌리쳤어요. 이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도와주려는 건데. 미란아,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렴. 우린 괜찮아. 이미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이모, 계약서 제대로 못 지키면 큰일 나요. 명성백화점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잘 처리해 줄게요. 이미란이 영숙의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지우가 재빨리 가방을 잡았어요. 이모, 이러지 마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요. 너 혹시 할머니 재산 때문에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10년 동안 할머니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제 와서 효녀 코스프레.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모, 그런 말씀. 사실이잖아. 할머니 폐지 주울 때는 어디 있었어? 240억 나온다니까 나타났지? 영숙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미란아, 그만해. 이모도 정신 차리세요. 지우가 진짜 이모 생각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이미란이 가방을 움켜쥐려 했어요. 지우가 막아섰지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나, 이모가 먼저 나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요. 실례합니다. 명성백화점 운영이사 강태준입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은 명함을 꺼냈어요. 영숙에게 건넸지요. 박영숙 어르신 맞으시죠? 잠깐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 계약서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의를 보이고 싶어서 왔어요. 강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억 원입니다. 조용히 재계약하시면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 하지만 원래 받아야 할 돈은 240억 원이었어요. 거절하겠습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생각을 잘하세요. 1억 원이면 큰 돈이에요. 소송 걸면 몇 년 걸릴지 모르고 이길지도 장담 못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건데 왜 이길지 못한다고 하세요?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시면 계약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병원 기록을 보니 영양실조, 우울증,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시더라고요. 협박이었습니다. 이미란이 끼어들었어요. 운영이사님, 제가 친척인데요. 할머니가 요즘 정말 건망증이 심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모? 지우가 소리쳤지만 이미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40년 전 일을 제대로 기억하실지.
강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지요. 보시다시피 친척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법정에서 증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랑과 강태준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가 백화점 편을 들고 있었지요. 우리 갈게. 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생각 잘하세요. 내일까지 답 주시죠. 거절하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둘이 나가고 병실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지우야, 우리 질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친척도 배신하고 백화점은 협박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불빛만 밝았어요.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친척도 백화점도 모두가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따뜻한 손이 느껴졌어요. 손녀가 곁에 있었지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아직은.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어제 있었던 일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전형적인 협박 수법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서가 있잖아요.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할머니 정신 상태도 멀쩡하시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소송을 제기합시다. 계약 해지와 미지급 임대료 240억 원 청구 소송입니다. 그런데 돈이 무료 변론해 드릴게요. 이건 정의의 문제니까요. 지우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의사를 확인해야 해요. 소송 제기에 동의하시는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영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변호사님이 무료로 도와주신대요. 정말? 네. 소송 제기하자고 하세요. 할머니만 동의하시면 돼요. 영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지우야, 우리 질까봐 무서워.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싸우면 100% 지는 거예요.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하지만 명성백화점은 큰 회사야. 변호사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 계약서.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이걸 꼭 지키라고 했어. 이게 우리 지우 미래라고. 그럼 지켜야죠. 할아버지 뜻도 할머니 권리도.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싸워보자. 이제라도. 이틀 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어요. 박영숙 대 명성백화점. 미지급 임대료 청구 소송이었지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73세 폐지 할머니 명성백화점 상대로 240억 원 소송. 기사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박. 진짜 할머니 땅이었네. 백화점 40년간 임대료 안 냈다고? 할머니 화이팅. 하지만 악플도 많았습니다. 거지가 돈 냄새 맡고 설친에 어차피 질 거면서 시간 낭비. 지우는 댓글을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보고 싶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새로운 소송 서류가 도착했어요. 지우가 봉투를 열어봤지요. 유류분 청구 소송?
이미란이었습니다. 이미란이 소송을 건 거예요. 나도 상속권자다. 할머니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란 이모가 이걸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미란 씨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요. 하지만 소송은 진행돼요. 신경 쓰이게 하려는 목적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명성백화점이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도 대주고.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영숙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더 힘들어 하실까 봐요.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뉴스에 명성백화점 대표이사가 나왔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를 이용한 변호사의 의혹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치매가 없었어요. 하지만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지요. 폐지 할머니 정신 상태 의심, 변호사의 노인 이용 의혹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 정말 치매 없으세요? 변호사가 강요한 건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왜 소동을 일으키셨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떨렸지요.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을 밀어내고 병실 문을 닫았어요. 영숙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너까지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뉴스에 나오고, 기자들이 몰려오고, 이러려고 소송 건 게 아닌데. 할머니, 이건 그 사람들이 비겁해서 그래요.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으면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정말? 네. 할머니 계약서가 진짜라서 이길 수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CCTV요? 네. 명성백화점 명품관의 CCTV예요. 할머니가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죠.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백화점이 거짓말한 게 밝혀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할머니 정신 상태를 확인할 의사 소견서도 받았어요. 치매 없다고 나왔습니다. 정말요? 첫 재판은 다음 달입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영숙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CCTV 영상 찾았대요. 할머니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증명돼요. 영숙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 치매 없다고 소견서 써주셨대요. 그럼, 우리 이길 수 있어? 네. 할머니,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영숙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렇지? 네, 할머니. 진실은 꼭 밝혀질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지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멀어도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지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녀가 있었어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아침부터 떨렸어요. 지우가 준비한 옷을 입고 거울을 봤지요. 깨끗한 검정 정장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당당해 보였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그런데 긴장돼. 괜찮아요. 할머니는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지요. 지우가 팔짱을 끼워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어요. 고마워, 지우야.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앞쪽에 판사석이 있고 양쪽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요. 한쪽에는 명성백화점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명이나 됐어요. 반대편에는 영숙의 변호사 1명만 있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지우가 속삭였어요. 방청석에 이미란이 앉아 있었지요. 명성백화점 쪽 사람들 옆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친척이 저쪽 편에 앉아 있다니.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성백화점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는 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난 계약이고 원고는 고령으로 기억이 부정확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원고가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원고는 치매가 없으며 정신 상태가 명료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원고, 증인석에 나오시겠습니까? 영숙이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증인석까지 걸어갔습니다.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명성백화점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4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무엇을 기억하시죠?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지요. 1985년 1월 15일이었어요. 남편이 명성개발 대표와 계약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죠? 그날이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계약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45-3번지 일대 2,500평을 40년간 임대합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연 임대료는 6억 원. 40년 후인 2025년 12월 31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조항별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1조 토지 임대 범위, 제2조 임대기간, 제3조 임대료 및 지급 방법. 영숙은 한 조항씩 정확히 암송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읽고 또 읽었던 내용이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었지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잊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보, 이 땅은 우리 손녀 미래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매일 밤 읽었습니다. 40년 동안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40년 동안 왜 청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약서에 만료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우셨죠? 큰 회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 혹시 계약서를 빼앗기면 어쩌나.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그냥 폐지를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명성백화점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증인이 명품관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명품관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영숙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 돈을 줍는 모습, 폭력은 없었지요. 오히려 VIP 매니저 최서연이 경비원을 불러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최서연이 거지는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왔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서연 씨, 증인석에 나오세요. 최서연이 떨리는 걸음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요. 거짓 증언을 준비하셨습니까? 그건 회사 지시였습니까? 최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은 이미란의 차례였습니다. 이미란 씨, 유류분 청구의 근거를 말씀하세요. 저도 친척이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친척 관계를 증명하세요. 저는 영숙 이모의 조카딸입니다. 상속 순위를 아십니까? 이미란이 망설였어요. 배우자, 직계비속이 1순위입니다. 조카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이미란 씨가 명성백화점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백화점에서 이미란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었지요. 이는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이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명성백화점의 계약 위반이 명백합니다. 40년간 미지급 임대료 240억 원을 즉시 지급하라. 또한 이미란 씨의 유류분 청구는 기각합니다. 사기 미수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긴 거였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안았어요. 둘은 한참을 울었지요. 우리가 이겼어, 지우야. 네, 할머니. 이겼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명성백화점 운영이사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계약 의사 있으십니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그럼 12월 31일까지 건물을 비워주세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로운 입차인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영숙이 지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뭔가 만들어 볼까 해요. 그 땅에 무엇을 만드실 건데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았어요. 저 멀리 명성백화점 건물이 보였지요. 저 건물이 2달 후면 비는구나. 할머니, 뭘 만들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존중받는 곳. 폐지 줍든 가난하든 늙었든 누구나 당당할 수 있는 곳. 지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곳을 만들어봐요. 할머니랑 같이. 그래. 같이 만들자.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대치동, 옛 명성백화점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3층 건물이었지요.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존엄문화센터. 영숙이 직접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곳.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곳이었지요. 1층은 취업지원센터였습니다. 가난해서 배경이 없어서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무료 직업 교육, 면접 코칭, 이력서 작성 지원. 모든 게 무료였지요. 2층은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전시회, 공연, 강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입장료도 없었지요. 3층은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 노숙인들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따뜻한 차와 간단한 식사도 제공했지요. 센터장은 영숙이었습니다. 74세가 됐지만 매일 출근했어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상담 예약이 15건이에요. 지우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지우는 센터의 첫 번째 직원이었지요.
취업지원팀 팀장이었습니다. 그래, 한 명 한 명 정성껏 만나자. 영숙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봤어요. 20대 청년들의 이력서였지요.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할게요. 응, 고마워.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습니다. 3층 휴게 공간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지요. 영숙은 그분들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저는 작년에 센터장님처럼 폐지를 주었거든요. 그때 센터장님 소식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오후에 센터 입구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영숙은 그 얼굴을 알아봤지요. 최서연이었습니다. 1년 전 명품관에서 영숙을 내쫓았던 VIP 매니저. 명성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었던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센터장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사람을 돈과 외모로만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앉으세요. 영숙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서연은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진짜 명품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명품을 팔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영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정말요? 우리 센터에서 일해 보실래요? 청년들 취업 상담하는 일인데.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서연 씨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서연은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일해요. 그날 저녁 영숙과 지우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영숙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배운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복수가 아니라 존엄이란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화점을 망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그게 진짜 승리지.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영숙은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무릎 꿇고 모욕을 당했지요. 손녀의 미래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영숙은 센터장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지우는 팀장이 됐지요. 함께 일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최서연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임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언젠가 그녀에게도 기회가 올 거였습니다. 할머니, 응? 사랑해요.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영숙도 손녀를 꼭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지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지요. 센터 마당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심은 꽃들이었어요. 장미, 무궁화, 백합. 색깔이 모두 달랐지만 함께 피어 있었지요. 꽃들처럼 살면 돼.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다 아름다운 거지. 지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어요. 주름이 많았지만 평온해 보였지요. 74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슬펐던 날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함께 가요.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래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었지요. 면접을 준비하는 목소리, 서로 격려하는 소리.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폐지를 주었어요. 40년 동안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가 남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존엄이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희망.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어요. 할머니, 들어가요. 추워요. 응, 들어가자. 영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야경을 봤습니다. 저 많은 불빛 속에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겠지요. 누군가는 차별받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작은 센터 하나였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어요. 영숙은 지우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폐지를 주우러 가지 않았지요. 대신 센터 화단에 물을 줬습니다. 꽃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요.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곳에 올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희망이 필요한 사람. 영숙은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74년을 살며 배운 것. 사람의 존엄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영숙의 인생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